네, 안녕하세요. 7장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에서는 데이터 통계 및 데이터 통계 분석 및 예측입니다. 지금 쭉 이제 앞부분부터 우리가 이게 흘러온 것이 데이터 수집하고 다음에 정제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그 분석, 마이닝하고 시각하고 이런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우리 7장 엑셀에서 이제 마지막 파트로 데이터 통계 분석, 즉 통계 분석은 우리 이때까지 봤던 뭐 기술 통계, 통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기술 통계 방법과요. 다음에 이제 추리 통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누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기술 통계는 7.1절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평균, 중앙값, 뭐 최빈값 이런 거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 구해 볼 것이고요.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도수 분포표 있죠. 그 어떤 구간에 값이 몇 개 있고 그것이 전체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상대 도수가 얼마냐, 이걸 구한 것이 이제 도수 분포표죠. 자, 이걸 그림으로 차트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히스토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히스토그램을 이제 같이 키와 기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예를 가지고 기술 통계와 다음에 그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것을 이제 7.1절에서 할 것입니다. 그 7.2절에서는 이제 그 분석 추리 통계라 그래서요. 기존에 이제 표본 집단, 모 집단이 있고 거기서 이제 샘플링한 표본 집단이 있다. 그 표본 집단 왜냐하면 전 국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키를 모두 조사한다. 뭐 조사할 수는 있지만은 비용이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다 샘플링합니다. 우리 선거 그 출입 미리 그 지지율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표본 모집단에 대해서 모두 조사를 못합니다. 법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표본 집단을 샘플링해서 표본 집단을 만들어서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다. 그것이 이제 추리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7.2절에서는 상관 분석 또는 이제 그 추이 분석 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그 공과나 자연계 학생들은 다 이렇게 이제 그 상관 분석 여러 가지 추이 분석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엑셀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그 R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R에서는 그 기본적인 함수가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만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 통계량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값 우리 293페이지에 그 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중앙값은 그죠? 최소값과 최대값에서 크기수 나눴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입니다. 그죠? 중앙에. 그리고 중앙에 가장 가깝게 위치한 값을 구하겠죠. 최빈값. 가장 많은 도수를 가진, 그죠? 가장 많은 횟수를 가진 값을 가지고 뽑아오는 것입니다. 그다음 표준 편차가 있고요. 아시겠 거고. 그다음 분산이 있고. 자, 첨도라는 것은 데이터의 뾰족한 정도입니다. 보통 이렇게 분포 모양이 그 중앙값 주위에 얼마나 모여 있는지 평균이 아닙니다.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메디안 값입니다. 중앙값에서 얼마나 모여 있냐. 그게 만약에 중앙값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으면 뾰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양의 첨도를 가지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뾰족한 값입니다. 중앙값에 많이 모여져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음수값을 가지고 있다면 덜 뾰족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도라는 것이 있는데 외도요. 외도는 기울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에 대한 분포의 비대칭 정도를 나타내는데, 자, 외도 값이 양수이면요, 분포와 비대칭 꼬리가 양의 값으로 이렇게 쭉 뻗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음의 값으로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양의 쪽으로 많이 이렇게 길게 꼬리가 긴 꼬리, 롱테일 형태로 보인다는 것이고, 음수이면 음수 값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것은 우리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 295페이지에 에브리지, 메디안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키를 가지고 한번 키 이름을 정의해 놓겠습니다. 이 키 이름을 정의해서 평균값, 평균값은 에브리지, 자, 키 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중앙값은 메디안입니다.
미디안의 키. 그다음에 최빈 값은 모드입니다. 모드 두 가지가 있죠. MOD라는 것은 저것은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하는 모드입니다. 모드. 자, 여기서 마지막에도 모드가 있습니다만은 느낌표가 나와 있는 것은 옛날 버전입니다. 2012 이전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버전 쓰는 것보다는요, 모드도 이제 멀트와 싱글이 있습니다. 멀트는 최빈 값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값을 여러 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값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쳐야 되죠. 집합 값으로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싱글은 맨 처음 가장 최빈 값으로 많이 나오는 것. 그것을 맨 처음 값을 되돌려주는 싱글이 되겠습니다. 싱글에서 키 이렇게 해서. 다음 표준 편차는 자, 표준 편차와 분산도 DVP가 있고요. 다음에 S가 있습니다. P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한다. 그 편제는 지금 로 데이터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모집단이니까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통계 파트를 배우셨겠습니다만은 P는 그 샘플링 개수의 n으로 나눈 것이고 S는 n-1로 나눈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눌 때는 표본집에 대한 현재 다 표본 값이라고 가정하고 표본에 대한 것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 S 값을 보통 쓰죠. S 값을 쓰고요. 다음에 분산도 베리언스 S S 하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다음 첨도는 컬트라고 쓰면 됩니다. 자 컬트하고 키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이게 마이너스 7점 얼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0에 가까운 값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값에 어느 정도 뭐 평이하게 모여 있다는 거죠. 뾰족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 정도 값은 만약에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중간 값에 비해 가지고 그 첨도 값이 덜 뾰족한 둥근 형태가 되는 것이고 양의 값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 100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뾰족한 형태, 중간 값이 많이 모여져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다음 외도 값은 이제 스큐. 자, 스큐도 P가 있고 그냥 스큐가 있죠. 자, 그냥 스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 이렇게 하고요. 다음 최대값 맥스. 최소값은 민.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직접 함수로 구하는 것이고 좀 불편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기존의 데이터에는 여러분 이제 저는 넣어놨습니다만 이게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이걸 넣어버리니까 에버렉 여기 녹화 프로그램이 죽어버려서 제가 미리 넣어놨습니다만은 자 이걸 넣기 위해서는 파일에 이제 옵션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296페이지 설명대로 옵션에 추가 기능에 가셔서 자 이동 추가 기능 엑셀 추가 기능에 이동해서요 분석 도구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면 데이터 리본 메뉴에 분석이라는 그룹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클릭 몇 번으로 우리 기술 통계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클릭하고요. 해서 좀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 분석. 자 여기는 기술 통계부터 해서 나중에 이제 추이 관련해서 하는 그 분석법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뭐 상관 분석을 우리 7.2절에서 우리 해볼 거고요. 우리 기술 통계법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범위는 아까 키였죠. 키를 구하고 키를 선택을 해주고 자 열 방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출력 범위는 기존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기술 통계 도구를 이용해서 되는 E 15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 통계량 체크해서 나머지 필요하면 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 하면 우리가 기존에 구했던 값과 그죠? 그 이제 그 표준 편차, 다음에 뭐 중앙값,
그다음에 분산, 그죠? 자, 똑같이 자 첨도, 외도 자,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표준 집단에 대한 값을 점 s 값을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297페이지에 세 번째 나오는 도수 분포표를 작성하고, 네 번째 이제 히스토그램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림으로 보자는 얘기죠. 그림으로. 그래서 정말 외도 첨도를 가지고 값을 보고 중간 값에 많이 몰려 있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차트로서 한번 확인해 보자. 보통 시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면 바로 데이터의 특성을, 모집단의 데이터 특성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먼저 히스토그램을 작성하는 게 목적이니까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구간의 수를 구하는 것은요, 우리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우리 스털지 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털지 식은요, 이렇게 이제 1 플러스 3.3 곱하기 로그 10 해서 전체 자료의 개수 100개죠. 뭐 카운트 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100 이렇게 바로 주죠. 자, 이렇게 하면 구간의 수는 자 7.6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 여기 K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급은 맥스에서, 그죠? 맥스 값이 나와 있으니까 최대 최소값 바뀌었네요. 자, 원래 바뀌어야 되는데, 자, 거꾸로 했습니다. 자, 우리 교식은 거꾸로니까 뭐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최대 최소 이렇게 빼주고 빼서 나누기 구간으로 해주면 되겠죠. 구간의 값은 나누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4.7 됩니다. 보통 이제 이거 반올림 해서 쓰니까 8구간과 5구간 이렇게 이제 나눠주면 되겠어. 계급 구간은 5개, 구간의 수는 8개로 하고, 그래서 8개 잡고요. 다음에 5씩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 때는 이 값을 해서 5씩 빼줘도 되는데, 이제 직접 우리 넣는다 그러면 이제 가장 최소 값이 153이니까 151부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통 5씩 증가하는 형태로 잡아주시면 되니까 151이고 여기 155죠. 155. 그다음에 156 두 가지만 넣어주고 바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155 다음 1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에서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채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빈도수를 구하자. 먼저 빈도수를 구하는 방법은 교재 이제 298페이지 보면 우리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리퀀시. 자, 빈도수를 구하려면 이제 이렇게 뭐 값이 우리가 직접 만들 때는 이렇게 프리퀀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히스토그램 바로 쓰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직접 수기로 작성한 거하고 우리 데이터 분석 도구에서 작성한 것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빈도수를 구하는 것은 프리퀀시라는 걸 쓰면 됩니다. 프리퀀시. 자, 프리퀀시는 데이터 어레이, 기본 데이터가 있죠. 그죠? 기본 데이터, 자,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키에서요, 이 구간, 빈 어레이라는 것은 뭐냐? 151부터 155까지 구간이 있는 것이 몇 개이고라는 것 갖다가 요 빈 어레이 개수만큼 배열 형태로 값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최빈수 모드의 점 멀트 하여튼 집합으로 값이 나오는 것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빈 어레이는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죠? 자, 먼저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잠깐 복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전체를 선택을 먼저 해줍니다. 선택을 먼저 해주고, 자, equal frequency. 예.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려면 복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전체 데이터를 다 선택을 해주고, 그죠? 선택을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쳐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빈 어레이를 잡아줍니다. 그죠? 상대 주소 절대로 상관없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하면 빈도수가 나옵니다. 그죠? 빈도수가 이제 개수가 원래 데이터하고 약간 151에서
네, 요거 이제 빈 이 부분을 잘못 설정했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요거 다시 설정하도록. 빈 어레이가 잘못됐습니다. 빈 어레이 처음 전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다시 잡겠습니다. 다시 잡아서요. 자, equal 프리퀀시 하고 키고요. 자, 빈 어레이가 잘못됐습니다. 빈 어레이가 여기 이제 i 17셀부터 i 18셀부터 이렇게 구간의 끝값이죠. 끝값만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155 이하, 일단 160 이하, 165 이하 뭐 이런 값을 이제 카운트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수가 네, 맞게 나왔네요. 하고 상대 도수 값을 구할 때는 나누기를 해 주면 되겠죠. 자, 개수 빈도수 나누기에 sum 전체 썸. 자, 그럼 F4 해주시고요. F4 해서 엔터 해주고, 자, 복사 이렇게 해주시면 299페이지 같은 그런 298페이지 형태의 상대 도수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값을 가지고 299페이지에 이제 그 차트 히스토그램을 작성해 보죠. 그래서 범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상대 도수 선택해 줍니다. 선택하고 삽입에 차트에 위에 이제 차트에 첫 번째 여기 이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기본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상대 도수 자, 밑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림 이제 299페이지 같은 그런 형태의 기본 형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재와 같이 좀 겹치는 부분, 계열 겹치기 이 부분 좀 바꿔볼까요? 지금 여기 계열을 더블 클릭해 주면 계열 서식이 뜨죠. 자, 계열 서식이 뜬 상태에서 선택이죠. 차트만 클릭하면 계열 서식이 바로 뜬다고죠. 이렇게 바로 뜹니다. 이렇게 해서 계열 서식이 뜬 상태에서 전체 겹치기는 마이너스 27 그대로 간격을 0%로 바꿨네요. 간격을 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간격 0이기 때문에 전체가 이제 이렇게 묶여진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여기 그 채우기 테두리를 실선으로 바꿨고요. 다음에 차트 요소를 하는데 데이터 레이블을 넣어주자는 말이죠. 그죠? 자, 데이터 레이블 넣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인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플러스 요소 버튼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 줍니다. 그죠? 자, 데이터 레이블 해서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에 그죠? 바깥쪽 끝에 넣어주고, 자,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클릭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차트에 이제 텍스트 옵션에 보면 우리 뭐 해줘야 됩니까? 여기에 텍스트 옵션에 글자 그죠? 차트에 차트입니다. 그죠? 차트의 표시 형식입니다. 차트의 표시 형식 갔어요. 다음에 여기가 지금 조금 겹쳐지네요. 자, 좀 겹쳐지니까 자, 차트 옵션의 마지막에 여기 표시 형식을 100분율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분율. 네. 자, 이렇게 이제 수정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건 이제 우리 데이터 분석의 히스토그램 기능을 이용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직접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서 직접 한 것이고요. 자, 실선이 자, 실선은 색을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책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이제 실선이 보일 것이고, 또 지금 실선이 파란색으로 같아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죠? 자, 다시 한다 그러면 여기 실선 채우기, 실선
실선 색을 좀 뭐 다른 색으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실선 색을 다른 색으로 네, 여기 좀 겹쳐서 색을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구별이 되겠죠. 자, 이제 직관적으로 차트 연습을 우리 시험 대비해서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데이터 도구, 자,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저기 히스토그램이라고 있죠. 히스토그램 선택합니다. 자, 입력 범위, 우리 아까 이제 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범위, 입력 범위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입력 범위, 그럼 계급 구간. 자, 입력 범위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로 데이터 있죠. 로 데이터를 이렇게 쭉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 데이터를 선택하고 다음에 계급 구간은 우리 도수 분포표 만들어 놓은 아까 프리퀀시에 들어가는 값 있죠. 자, 그 배열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력 범위는 해서 그렇죠. 요 비교하기 위해서 임의의 위치에 이게 이제 H28셀을 선택해 보도록 하죠. 다음 차트 출력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파레토라고 선택하게 되면요, 이제 가장 큰 값부터 이게 나오는 것이고요. 누적 백분율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오듯이 이렇게 빈도수에 대한 누적 백분율이 이제 꺾은선형으로 복합 차트 형태로 콤보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다 이게 선택하시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만 선택하면 아까 첫 번째 형태로 나오는 것이고요.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계급구간부터 해서 누적값하고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간이 없다. 그럼 구간을 표시 안 하고 아까 우리 구간을 만들었죠, 그죠? 우리 식에 의해서 그 구간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스털지 식에 의해서 구간을 만들었는데 구간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데이터 분석에 히스토그램 확인합니다. 여기 계급 구간을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생략하면 기본 스털지와 같은 그런 형태의 자, 누적 빼고 차트 출력 빼고 기본으로 만들어 보죠. 그죠? 출력 범위가 이제 거기가 똑같이 나왔네요. 똑같이 나왔고 차트를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선택하면 데이터 분석하고 확인하고죠. 입력 범위 됐고 생략했고 출력 범위를 다른 범위에다가 여기다가 해서 해보도록 하죠. 다른 범위하고 파레토 하지 않고 차트 출력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면요, 차트가 이제 이렇게 여기에 히스토그램. 자, 이걸 그대로 표시하면 거의 이제 이 모양, 여기는 중간값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구간을 좀 정리해 주고요, 간격을 좀 정리하면 이 차트와 이제 거의 비슷한 형태의 히스토그램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기후 관련해서 기후에 대한 기술 통계, 다음에 그 히스토그램, 그죠? 월별 요약 분석 등등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7.1절로 이제 기후에 관련된 걸 하는데요. 자, 통계 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기술 통계량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술 통계법 선택하시고요. 자, 입력 범위는 우리 B3셀부터 연월일은 빼고 로 데이터, 자, 연월일은 나중에 월별로 우리가 다시 그룹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B3셀부터 F368셀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행 이름표 들어갔으니까 선택해 주시고, 다음에 기술 통계량이 들어갈 행 H7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요약 통계량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분석해 보면 전체 이제 최고 기온, 최저 기온이죠. 다음에 평균 기온,
평균 기온하고 이 여기 같은 경우는 그죠? 그 특성이 표준 오차, 표준 편차, 그죠? 이렇게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비슷한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 습도도 비슷한 형태가 나오죠. 근데 강수량입니다. 자, 이게 이 부분이죠. 강수량이 지금 수치가 평균 오차가 좀 크다. 다음에 또 외도 값이나 그죠? 외도 값도 어떻게 보면 양의 수 값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강수량이 어느 계절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죠? 중간값에 외도라는 뭡니까? 중간값이 얼마나 이 양수의 값이 크면 0보다 큰 값이고 더 큰 값일수록 뾰족하다 그랬죠. 그죠? 중간값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 비 오는 계절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죠? 다음 첨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도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나와 있으니까 그 강수량이 어느 정도 그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첨도와 외도 값을 보고 그 첨도가 뾰족한 정도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해 첨도가 뾰족한 정도죠. 그 외도라는 것은 양수이면 양의 값으로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많은 쪽 평균보다 외도는 평균이 중앙에 있고 평균보다 많은 쪽으로 이렇게 꼬리가 길게 내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계절 날짜가 많고 그렇지 않은 그 양의 값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음수값 즉 비가 적게 오는 부분 그렇죠. 비가 적게 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짧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골고루 이렇게 비가 안 내려도 겨울이나 봄 가을에도 비가 어느 정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내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데이터 동계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월별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여기다 일단 그 B열의 앞에 월을 하나 열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월이라고 입력하고요. 날짜에서 이제 월별로 우리가 잘라내기 위해서 그렇죠? 잘라내기 위해서 month 함수를 가지고 이제 날짜 연월일 날짜를 가지고 month만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month 이렇게 month 뽑아내면 근데 기본 이제 데이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데이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표시 형식을 숫자로 바꾸고요. 숫자로 바꿔서 전체에 복사를 해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 이렇게 이제 월별로 되어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그 식을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자 뭐 컨트롤 A 눌러줘도 되는데요. 제가 계속 뭐 들어가고 있네요. 수식에 보시면 수식에 이름 관리자 이제 선택 영역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행만 해서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연월일 습도 뭐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그럼 평균 기온을 구하자. 자, 뭐 예전부터 했는 건데요. 자, 1월의 평균 기온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에브리지 하면 전체에 다 오죠. 어떤 1월의 평균 기온이다. 여기도 지금 1월, 2월 이렇게 해서 족구부 서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평균 기온은 average if, 자, 이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average if도. 자, range, 그죠? 평균 기온에서, 그죠? 근데 이게 평균 기온이 이름이 지금 보면 이렇게 평균 기온 뒤에 숫자가 나와 갈로 있고 이런 것들은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이렇게 이제 이름이 자동으로 저 앞에 텍스트만 들어 단위는 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냥 평균 기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퀄 평균 기온. 만약에 우리 시험에도 다시 한번 우리 교재와 좀 다르게 좀 해보면 평균 기온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도시 안 들어가 있고 이름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평균 기온, 최저 기온, 다음에 그죠? 여기에 이제 네. 이것은 지금 그거로는 안 되겠네요. 일단
우회 참조 값을 사용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자 일단 뭐 그건 나중에 우리 시험 치기 전에 다시 리뷰하도록 하고, 자 교재 내용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자 해서 에브리지 조건이니까 에브리지 if 해서 레인지가 이제 평균 기온입니다. 그죠? 평균 기온 평균 기온이고, 다음에 여기 1월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인자하고 레인지하고 레인지 미안합니다. 이거 자꾸 제가 첫 번째 인자는 평균 기온이 아니고 첫 번째 인자 월이죠. 월입니다. 월이고, 여기서 세 번째 인자가 이제 여기 평균 기온이 되겠습니다. 에브리지 할 게 뭐냐 이거죠. 평균 기온이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 주시면 되겠고, 그죠? 구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블록 이렇게 넣어도 되고, 또 다른 방법 어떻게 되죠? 우리 다시 하면 블록 설정해 놓고, 그죠? 컨트롤 쉬프트 엔터 치는 방법이 있죠. 그죠? 자 이퀄 평균 기온이다. 최고 기온이니까, 그죠? 최고 기온이다 하면 이제 그 맥스 if를 쓰면 되죠. 맥스 if 맥스 if 하나니까, if 하나 조건이 하나니까, 그죠? 네, 맥스 if s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2013에서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교재에 우리 이제 30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저 최고 기온을 구하고 최저 기온을 구하는 것은요, 우리 교재 306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2013 버전 이전에는 없었는데 2013 이후에는 저기 맥스 if라는 걸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맥스 if를 쓰면 뭐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맥스 if 먼저 한번 써볼까요? 맥스 if 해서 맥스 레인지는 최고 기온, if s 함수들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고 크라이테리어 1, 크라이테리어 레인지, 크라이테리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크라이테리어 레인지, 그죠? 저기 이제 1월 월에 대해서 좌측에 월이죠. 월이고, 다음에 크라이테리는 I25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상대 쓸 때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주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교재에서 이제 이게 없는 버전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 예전에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전체 그 if 함수를 사용해서 그죠? 그 월별 월이 똑같은 거에서 똑같으면 그걸 갖다가 전체 이제 그 0이 참거지 참거치도 나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if 앞에 if 해서 하게 되면 if에서 이제 최고 기온 월이 현재 월이 저기 있죠. 저기 월에서 월이 우리 교재는 I26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I25 뭐 한 칸 차이가 납니다. I25와 같으면 최고 기온. 자 이렇게 원래 최고 기온이니까 우리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배열이죠. 배열. 이 자체가 그 결과값이 배열이죠. 배열입니다. 즉 값이 여러 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최고 기온이죠. 배열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냥 여기 엔터 쳐버리면 내부적으로는 첫 번째에 대한 값만 나옵니다. 즉 1월 18일에 대한 값만 나오죠. 자, 1월 18일이라는 값이 아니라 맨 첫 번째 값은 여기죠. 그렇죠? 17년 1월 1일에 대한 기준으로 값이 나오죠. 자, 그럼 이 값만 쓰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이것은 배열입니다. 배열이기 때문에 이 배열에서 참인 것은 얘가 나올 것이고 거짓임이 어떻게 됩니까?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후가 100개다 그러면 배열 100개짜리가 이렇게
데이터가 100개짜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최고 기온 월에 대한 기온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false 값이 있고, false는 0이거든요. 그래서 1월인 값만 쭉 나오겠죠. 거기서 max를 구하자 이거죠. max를 구하자. max를 구하자. 자,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그죠? 자, 이 방법 이렇게. max는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스칼라 값이죠. 그러니까 if 저렇게 구한 거 최고 기온이 벡터 값이니까 if 한 저것도 벡터 값입니다. 그냥 그 우리 벡터 값을 쓰려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 우리가 제가 배열이라 그러는 거고요. 그냥 쓰려면 엔터 쓰면 첫 번째 행에 대한 값만 나온다. 첫 번째 원소에 대한 값만 나오는 거죠. 근데 내부식에서는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배열이니까 배열에서 맥스 값 구한다. 이거는 스칼라 값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해도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열이다 해서 우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쳤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하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쳤죠. 맥스 해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나 이렇게 치나 똑같습니다. 자, 우리 뭐 교재에 나오듯이 최저 기온도 그렇게 하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볼까요? 그래 똑같습니다. 어차피 맥스가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최저 기온 민이다. 민. 그죠? 최저 기온에서 민의 최저 기온 중에서도 자, 월별 최저 기온을 구하자는 거죠. 그죠? 월별로 해서 그 민 하는데 아까 똑같이 if 그뭐 sum if s 해도 되고요. 그죠? 민스도 있습니다. 민스를 쓰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처럼 이렇게 월이 I25하고 같으면 최저 기온 자, 이 전체 선택했습니다. 그 복사해서 어차피 이게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벡터 값이다. 그죠? 그럼 여기서 min 해보면 스칼라 값이죠. 그리고 또 우리 입력할 때 복사 안 하고 하는 방법은 뭐 벡터로 되어 있는 거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프리퀀시는 필수적으로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줘야지 값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고. 그냥 우리 선택하고 나서 뭔가 한꺼번에 채우는 거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채워지죠. 자, 값이 똑같이, 그렇죠. 이 값이 i20 상대 주소 똑같이 나와버렸다. 그죠? 똑같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네, 교재의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칠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전체 그가 다 구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 엔터해서 구하고, 그죠? 여기는 엔터해서 구합니다. 엔터해서 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배열을 일반식을 자, 민 해서 이제 여기 아까 최고 기온 구하듯이 그 민스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구해서요. 첫 번째 식을 구해서, 네, 잠시만요. 일단 먼저 식을 지우고 해야 되겠네요. 자, 지우고 배열은 이제 일괄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일단 다 지우고, 그죠? 이렇게 구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뭐 교재 좀 복잡하게 306페이지 7페이지 복잡하게 놨습니다만은 민스나 맥스S를 써도 되고, 다른 방법을 쓴다 그러면 306페이지 밑에 아랫부분에 설명되어 있다시피 if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죠? if 해서 참 거짓, 참이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날씨가 100개면 100개가 쭉 나옵니다. 그죠? 거짓이면 0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민이나 맥스를 구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if s를 쓰지 않아도 이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우리 average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0은 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 다른 예전에 고전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본 것이고, 마찬가지 강수량은 이제 그 각각의, 그죠? 월별에서 전체 강수량 합계를 구하면 되니까, 그죠? sum if, 그죠? sum if s를 쓰면 되겠죠. sum if 하나만 쓰면 되겠죠. sum if 그다음에 강수량, 월별 강수량이 저렇게 나왔으니까 강수량 합계니까, 그죠? 강수량 크라이테리어 월에서 현재 2월이 있는 것만 강수량을 구하자. 근데 아이고 또 바뀌었네요. 월이 먼저 와야 되죠. 자, 헷갈렸습니다. 레인지 크라이테리어가 먼저 나오고죠. 여기서 이제 합할 것이 뭐냐, 강수량을 합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하고, 월이고 강수량이 이름이 정의가 안 됐나요? 네. 강수량은 언더스코어
mm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언더스코어 mm 되어 있습니다. 그 괄호는 이제 언더스코어로 바뀌고 뭐 특수분자 도시가 있기 때문에 저기 빠진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연간 분석 자료로 이제 가장 더운 날과 가장 추운 날을 검색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앞에서 했던 것인데 다시 복습입니다. 연간에서 이제 최저 기온은 뭡니까? 자, 민 해서 바로 구하면 되죠. 민 해서 최저 기온이다. 자, 최저 기온. 그다음에 최고 기온은 거꾸로 됐네요. 자, 최저 기온이 이제 이게 맥스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는 민입니다. 그럼 가장 더운 날과 가장 추운 날을 찾아라 이 말이죠. 자, 이런 방법은 두 가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두 가지가 아니라 제가 언뜻 떠오르는 것이 우리 교재에서 지금 풀이하는 방법, dget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 인덱스 매치를 쓰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최저 기온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날짜를 이제 이날 해당되는 날짜를 구하자라는 얘기인데, 자, 인덱스 매치. 자, 이것은 지금 현재 최저 기온, 최고 기온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에, 그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예?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바로 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 그럼 이제 책에 나와 있는 풀이 이대로 뭐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get으로, 그죠? 자, dget 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자, 이렇게 컨트롤 A 눌러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름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기후 DB, 자, 뭐 연도는 빼겠습니다. 서울 기후 DB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뭐 기후 DB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DB라고 이름을 주고, 여기다가 이제 칼럼 이름을 일치하도록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아마 여기 아까 기본 정할 때 이름이 이렇게 똑같으니까 갈로 열고 도시는 다 빠집니다. 빠지니까 뭐 정확히 하려면, 만약 강수량까지 하려면 이런 거 다 없애줘야 되죠. 없애주고 여기 메모장이나 이런 걸 올려줘야 됩니다. 다 없애야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관로에서 특수 문자가 있으니까 빠진 것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최고 기온, 최저 기온 똑같이 적어줘야 되는 거죠, 칼럼을.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 쓰는 방법 똑같죠. dget 해서 첫 번째 기후 DB 고 필드, 그죠? 지금 얘는 이제 자동 DB라는 것을 우리 설정해서 한글 자동 변환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필드는 가장 더운 날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최고 기온 날짜인데 가장 더운 날짜를 구하는 거니까 연월일이 되겠죠. 어떤 필드를 우리는 표시할 거냐, 아니면 1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는 최고 기온이니까 칼럼 이름과 이렇게 정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우리 고급 필터 할 때 나왔던 거 있죠. 고급 필터하고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쓰는 거는 반드시 시험 나온단 말이죠. 연습 문제 해서 가지고 반드시 연습해야 됩니다. 본문에 있는 것도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날짜 앉아 9월 9일이 가장 더웠구나. 최고 기온. 자, 이거 뭐 데이터가 좀 잘못됐다, 그죠? 우리 로 데이터를 잘못됐네요. 자, dget 가장 추운 날은 dget은 기후. 자, 뭐 똑같이 이게 적으면 됩니다. 이 함수를 그대로 쓰는데 뭐만 바꿔주면 됩니까? 칼럼 이름만 바꿔주면 되죠, 그죠? 여기 크라이테리아만 바꿔주면 되겠죠. 크라이테리아. 자, 크라이테리아만 이렇게 수정해서 최저 기온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주면 7월 20, 네, 이렇게 뭐 1월 23일 가장 춥다 이렇게 나올 때 있겠습니다.
따로 띄우지 않겠습니다. 1번, 2번은 똑같고요. 2번에서 특히 또 프리퀀시 쓰는 거 가지고 해서 본문에 있는 그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자, 3번도 우리 그 도수 분포표하고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해서 피벗 테이블 형태로 도수 분포표를 작성을 했고, 이때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히스토그램으로 만들어 봐라. 자, 뭐 별 특이한 본문의 내용 외의 내용은 없기 때문에 부가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차 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예측, 예측 상관 분석과 다음에 추이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